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2021-2022 시즌 프리미어리그 38라운드 최종전을 남겨둔 가운데 토트넘 호스퍼가 3년 만에 챔피언스리그 무대에 복귀할 수 있는 손흥민 선수를 다시 한번 별들의 전쟁에서 볼 수 있는 중요한 경기가 남아 있습니다. 토트넘 호스퍼와 노리치 시티의 경기가 마지막 경기로 펼쳐지는데요. 토트넘과 노리치의 원정 경기는 2022년 한국 시간 5월 23일 월요일 0시에 열리고요. 다른 프리미어리그 최종전도 같은 시간에 열리게 됩니다. 토트넘이 현재 승점 68점으로 4위, 아스널이 승점 66점으로 5위인데요. 경우의 수 따질 것 없이 토트넘은 이번 경기를 이기거나 비기면, 즉 지지만 않으면 승점 71점에서 69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66점인 아스널에게 추월당하지 않습니다. 골 득실 차에서도 토트넘이 플러스 24, 아스널이 플러스 9이기 때문에 토트넘이 비기고 아스널이 마지막 에버튼과의 경기에서 이기는 상황이 돼서 두 팀 모두 69점이 되더라도 토트넘이 유리하기 때문인데요. 이 경기를 앞두고 하지만 이 최약체 리그 22로 강등이 확정된 노리치와의 원정 경기에 비상이 걸렸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바로 영국 현지 시간으로도 5월 20일 금요일에 소개된 기사인데요. 해리 케인 선수, 토트넘의 핵심 공격수이자 현재 솔직히 말하면 대체할 수 있는 스트라이커 자체가 없는 토트넘의 스쿼드에서 이 케인 선수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선수가 금요일날 본인의 개인 일정을 전면 취소했다. 런던의 박물관에서 자신의 커리어에 대한 전시회를 열 예정이었고 이 전시회에 참가할 일정이 있었는데 취소했다. 왜냐? 몸이 안 좋기 때문에 feeling unwell, 그러니까 몸 상태가 안 좋다라는 얘기거든요. 기분이 feeling이라는 것은 기분이 아니라 몸 상태를 의미하는 식으로 쓰이는데, 디 애슬레틱, 사실 이제 영국의 최고의 기자들을 스카우트한 미국의 스포츠 웹진이죠. 그 영국판을 만들어서 축구 소식을 정말 밀도 있게 다루고 있는 매체인데, 토트넘 전담 기자인 찰리 에클셰어 기자가 이 케인 선수의 몸 상태 문제를 최초 보도했고, 노리치 시티와 경기에도 출전하지 못할 거라는 우려가 피어나고 있다고 보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양한 매체들과 또 트위터상의 정보를 통해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케인 선수 역시 지난 그 아스날전 이후 번리전을 준비하던 과정 속에 일부 토트넘 선수들이 복통과 이제 구토를 호소했던 그 증상을 겪고 있다고 하고, 이 문제가 케인 선수뿐만 아니라 이메르송 로얄이라든지 혹은 최근 훈련 사진에 보이지 않았던 라이온 세세뇽이라든지 몇몇 선수들이 좀 모습을 보이지 못한 것이 그런 문제 때문이다라고 알려지기 시작했고, 이게 큰 문제인 것은 이미 맷 도어티, 자페탄강가, 세르히오 레길론, 크리스티안 로메로 같은 선수들, 올리버 스킵 같은 수비 라인과 미드필드 라인과 측면 윙백 라인에 이탈자가 많은 상태에서 이 선수들까지 빠진다면 대체할 수 있는 선수가 자체가 없고, 심지어 유스 선수를 끌어올려서 써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 상황이라면 노리치 시티가 아무리 강등이 된 팀이고 한 수 아래의 팀이라고 하더라도 결코 지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해서 콘테 감독이 직접 설명을 했고요. 또 이 콘테 감독은 일요일날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에 도전하는 이 페널티킥 키커의 문제까지도 직접 설명을 하면서 노리치전을 위한 모든 얘기들을 꺼내놨고, 또 노리치전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 상세한 내용들을 직접 전달해 왔습니다. 콘테 감독의 노리치전 대비 회견 전체 풀버전 내용 지금부터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케인의 몸 상태가 가장 큰 화두였기 때문에 먼저 질문이 나왔습니다. 콘테 감독의 답변이 이렇습니다. 번리와 지난주 경기를 기억하신다면 우리는 4명의 선수가 위장 문제를 겪었습니다. 이번 주에도 솔직히 이런 증상을 보인 선수가 몇 명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 문제를 극복했습니다. 코칭 스태프 몇 명도 어느 날 느낌이 안 좋다고 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난주와 이번 주에 이런 상황이 생겼죠. 솔직히 우리가 최근에 겪은 바이러스는 클럽의 큰 목표를 앞에 두고 있어서 생긴 게 아닌가 싶어요. 팬들도 선수들에게도 큰 목표죠. 우리는 경기에 완전히 집중하고 있고 선수들은 출전 가능합니다. 번리전과 같은 선수들이 참가합니다. 우려했던 케인 선수라든지 혹은 로얄, 세세뇽 같은 선수들이 문제가 없다. 조금 아팠던 것은 맞지만 회복이 됐다. 큰 문제가 아니었고, 어떻게 보면 이런 복통들이나 위장병이라든지 혹은 급체일 수도 있고 어떤 문제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런 질병들은 사실 극심한 스트레스가 찾아올 때 또 걸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아마도 그런 스트레스 속에서 면역도 떨어지고 격전을 치르기도 했고 그런 가운데 바이러스가 침투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 하지만 큰 문제 아니고 하루 이틀 쉬면 나을 문제고 경기 전에 충분히 회복할 수 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이 많이 되다 보니까 케인이 일요일에 정말 괜찮을까요? 라는 추가 질문이 있었는데요. 콘테 감독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지난 경기에 우리는 데키, 클루셉스키가 같은 문제를 겪었어요. 토요일에 우리와 함께 훈련하지 못했지만 일요일에 출전해서 좋은 경기를 했죠. 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종류의 경기를 놓치고 싶어 하지 않아 해요. 이 경기는 모두에게 큰 의미를 갖습니다.
케인 선수가 금요일에 개인 일정을 취소한 게 몸이 너무나 안 좋아서라기보다는 몸을 회복하고 있고 일요일 경기에 집중하기 위해서 취소했다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아팠던 것은 맞지만 이미 회복세에 있고 이 정도 기간이라면 경기에 뛸 때는 괜찮을 것이다. 클루세스키 같은 경우에는 경기 전날에 이런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일날 그래도 후반에 나왔을 정도로 빨리 회복이 됐으니 케인의 문제는 더 괜찮을 것이다라고 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연달아 발생되는 이 복통, 위장병 혹은 이제 장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음모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 해봤냐? 사실 2005-2006 시즌에 토트넘이 아스널과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다툴 때 라자냐 게이트가 너무나 유명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이 있었어요. 라자냐 게이트가 반복되는 거 아니냐, 걱정되지 않느냐 질문이 나왔는데 콘테 감독이 웃으면서 대답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에 대해서 알고 싶지 않아요. 좋은 얘기 아니죠. 관심 없습니다. 얘기하지 말자는 겁니다. 불운한 얘기 하지 말자는 건데요. 이 스토리를 깊게 파고들지 않아요라고 하면서 토트넘의 현재 상태에 대해 다시 한번 얘기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번 주에 좋은 폼을 보이고 있고 훈련도 아주 잘했어요. 아주 잘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100% 마지막 경기에 집중하고 있어요. 다들 아실 겁니다. 내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잉글랜드에는 쉬운 경기가 없기 때문이에요. 선수로서 제 경험을 돌아보면 마지막 경기에 행운의 상황도 있었지만 운이 따르지 않았던 일들도 있었어요. 축구는 아름다워요. 그래서 우리는 적절한 집중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순간 중요성에 대해 이해해야 합니다. 시즌 전체가 이 경기로 좌우됩니다. 토트넘이 올 시즌 탑4에 들 거라고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메이징한 결과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큰 동기부여가 되는 상황이죠. 우리는 열심히 훈련했고 이 자리에 있을 자격이 있어요. 모든 게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다른 이들의 도움이 필요치 않아요. 우리가 가져올 겁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라자냐 게이트 그거 음모론이었을 수도 있고 지금 지나간 일이고 지금과 관계없다. 안 좋은 얘기 불길한 얘기 하지 마라 일축했고요. 하지만 노리치 시티와의 경기에는 그런 면과 상관없이도 관계없이도 힘들 수 있다. 어려울 수 있다. 게다가 이런 부분들까지도 사실은 불운의 요소일 수 있다. 경기 중에 불운한 상황 운이 안 좋게 어떤 일이 벌어진다면 경기를 그르실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래서 축구가 아름다운 거다.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어서 결코 우리가 방심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잘 집중을 해야 되고 이 경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선수들에게 계속해서 이제 강조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현재 우리는 하지만 칭찬받을 만하다. 예상치 못했던 결과에 도달했고 결과를 우리 손으로 이룰 수 있다는 것, 자력으로 이룰 수 있다는 것 사실 아스날이 뉴캐슬에 패배하길 바라면서 경기를 지켜봤던 콘테 감독이고 그전에도 그것들을 좀 바라는 상황이 있었는데 그 일이 이루어졌고 이제는 더 이상 다른 상황에 도움이 필요치 않다. 이제는 우리가 가져오겠다. 결혼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라자냐 게이트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요. 2005-2006 시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2005-2006 시즌 프리미어리그 마지막 라운드를 앞두고 그때도 토트넘이 4위였고 아스널이 5위였습니다. 당시에 토트넘은 웨스트햄과 마지막 경기를 남겨놓고 있었고 아스널은 위건과 마지막 경기를 남겨놓고 있었는데요. 4위인 토트넘은 웨스트햄을 이기면 자력으로 확정할 수 있었지만 만약에 질 경우 아스널이 이기면 승점차를 뒤집고 올라갈 수가 있었어요. 이때는 사실 토트넘보다 아스널이 훨씬 강력하던 시기였습니다. 11년 연속 아스널이 토트넘보다 좋은 성적을 내고 있었기 때문에 북런던 라이벌로서 토트넘이 한 수 아래라는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때는 이영표 선수도 뛰고 있었는데요. 마지막 라운드 경기 전날 저녁 7시였습니다. 런던의 카나리 와프 메리어트 호텔에서 선수들이 다음 경기를 준비하면서 합숙을 하고 있었는데 호텔 측에서 이제 특별 뷔페를 준비했다고 해요. 다양한 메뉴들이 있었는데 대부분의 선수들이 이제 라자냐를 먹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음날 새벽 5시부터 주전 선수 10명이 구토와 설사 증세를 보였다고 해요. 다비즈, 타이니오, 킨, 도슨, 캐릭, 레넌, 체르니, 데이븐포트, 바나드, 리까지 센터백, 수비수, 풀백, 미드필더, 공격수 너나 할 것 없이 핵심 선수가 다 그 복통을 호소한 겁니다. 게다가 캐릭은 증세가 너무 심해서 걷지도 못할 정도로 너무나 몸이 안 팠다고 합니다. 경기 당일날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다니엘 레비 토트넘 회장이 프리미어리그 사무국에 경기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마지막 라운드인데다가 사실 당일날 갑자기 이제 이런 일들이 발생한 가운데 10명을 빼고도 경기를 사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후보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연기가 받아들여지기가 어려웠죠. 당시 프리미어리그의 최고 경영자였던 리처드 스쿠다모어는 토트넘과 이제 웨스트햄이 합의해라. 그 경기를 열어야 되는 팀들이니까 또 그런 상황이 되면 또 같은 순위권 경쟁팀인 아스날과도 합의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4시간 정도면 선수들이 좀 더 회복할 거라고 생각해서 4시간 연기를 요청했거든요. 그때 영국 시간으로는 오후 3시에 열릴 경기였는데 7시에 열자. 하지만 런던의 치안 당국에서 관중들이 지금 이미 오고 있고 여러 가지로 이제 정리해야 되는 시간들을 고려한다면은 4시간 뒤까지는 어렵고 2시간만 가능하다. 2시간만 연기해 줄 수 있다고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토트넘
입장에선 2시간 정도일 거면 큰 의미가 없다. 그냥 예정대로 경기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경기는 결국 토트넘이 에스템에 2대1로 졌고 아스널은 위건에 승리하면서 아스널이 마지막 날 극적으로 4위를 차지하면서 챔피언스리그에 진출을 했어요. 경기 끝나고 나서 마틴 요 토트넘 감독도 강한 음모론을 제기했고 누가 음식에 라자냐에 독을 탄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다 보니까 실제로 영국 보건국이 조사까지 했습니다. 호텔의 음식들을 수거해 갔는데 결과적으로는 음식에는 문제가 없었고 선수들의 이제 진단도 해봤는데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바이러스성 장염이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정말 많이 아팠던 선수는 캐릭뿐이었고 나머지 선수들은 뭐 그 정도로 아프진 않았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는데요. 결과적으로 그때의 일이 분명히 토트넘이 마지막 라운드에 악몽 같은 뒤집기를 허용했던 그런 결과로 이어졌기 때문에 토트넘 입장에서는 뼈아픈 이야기고 그런 일화들이 오랫동안 회자되기도 했습니다. 어찌됐거나 콘테 감독은 이 문제를 알고 싶지 않다라고 했고요. 그 뒤에 이제 다시금 현재 토트넘의 상황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다음 질문은 부임 당시에는 토트넘이 4위를 차지할 거라고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다라는 말을 반복했는데 만약 달성한다면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라고 물어봤어요. 그에 대해서 콘테 감독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4위로 시즌을 마치는 것은 모두에게 의미가 큽니다. 최고의 선수, 최고의 감독, 최고의 팀들은 다른 대회가 아니라 챔피언스 리그에 참가하기를 원합니다. 이 기회는 우리에게 여러 이유로 치명적입니다. 구단은 이 대회 참가로 많은 돈을 벌 수 있죠.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가 11월에 일을 시작했을 때를 생각하면 정말 엄청나게 발전해서 이 성취에 가까워졌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우리의 길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어려운 여정이었죠. 클럽이 우리가 해낸 것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없지는 않았죠. 중요한 것은 구단이 이 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는 것은 선수들과 감독 입장에서는 최고 수준의 대회에 참가한다는 것, 구단 입장에서는 수익이 늘어난다는 것, 구단이 더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또한 이 과정을 잊지 말아달라고 했어요. 즉 내가 선수를 어떻게 발전시켰고 성장시켰고 여기까지 끌고 왔는지 그 과정에 문제도 많이 있었다. 쉽지 않았다. 이게 당연하듯 가능하려면 구단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우회적으로 얘기하는 멘트까지 던진 겁니다. 콘테 감독은 계속해서 올 시즌의 목표에 집중하면서도 여름 이적 시장에 제대로 지원해줘야 된다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손흥민 선수의 페널티킥을 차는 문제. 아스날전에 손흥민 선수가 얻어낸 페널티킥 케인이 성공시켰죠. 번리전에 손흥민 선수가 올린 크로스 패스가 산체스의 킥에 이어서 또 애슐리 반스의 핸드볼 파울로 이어졌고 또 한 번 페널티킥이 주어졌는데 케인이 졌습니다. 사실은 0대0인 상태에서 둘 다 주어졌던 페널티킥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했었고 팀의 전담 키커이자 확실한 해결사인 케인이 차는 게 맞지만 노리치 시티와의 경기는 비기기만 해도 되니까 손흥민 선수에게도 양보해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손흥민도 못 넣는 거 아닌데 손흥민이 차서 득점왕까지 해서 두 마리 토끼 잡으면 어떠냐, 이런 얘기들이 한국 팬들뿐만 아니라 영국 언론과 영국 팬들 사이에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자회견에서까지 이런 질문이 나온 건데 콘테 감독의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팀이 우선이고 해리 케인이 우리의 페널티 키커입니다. 기회가 온다면 케인이 찰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소니의 활약에 기쁩니다. 소니는 득점왕을 차지할 자격이 있어요. 하지만 팀의 목표가 개인의 목표보다 우선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개인 목표는 그 다음이죠. 우리가 좋은 경기를 하고 두 가지 목표를 다 이룬다면 제가 가장 먼저 행복해야 할 사람입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소니도 저와 같은 생각일 거예요. 그는 정말 좋은 사람이고 스마트한 사람이고 아주 지적인 사람이기 때문이죠. 나의 팀 선수가 골든부트를 수상한다면 제가 가장 먼저 행복할 겁니다. 누구보다요. 하지만 두 가지 중에 선택하라면 제 대답은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소니의 대답도 알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도 이해할 것이다. 다 알고 있을 것이다. 손흥민 선수가 못 찬다는 게 아니라 더 확실한 선수, 이미 정해져 있는 1번 페널티 키커가 차는 것이다. 득점왕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걸 바꾼다? 그럴 수는 없다. 여전히 페널티킥이 주어진다면 케인이 찰 것이다. 물론 이 대답을 통해서도 2대0, 3대0인 상태라면은 그런 상황이 경기 중에 선수들끼리 얘기를 해가지고 진행될 수는 있겠지만 어찌됐거나 기본적으로 이날 경기에 페널티킥이 주어진다면 케인이 찬다. 손흥민이 못 차서가 아니라 팀의 그 페널티킥에 손번이 있다. 그런 것들을 개인적인 이유로 바꿀 수는 없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한 것입니다. 하지만 손흥민 선수가 득점왕을 차지하길 너무나 바라고 또 본인 역시 너무나 기대하고 있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그런 결과를 보고 싶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라자냐 게이트 문제도 있지만 토트넘이 중요한 승부, 중요한 시점마다 미끄러졌던 일들이 많다 보니까 영국 내에서는 스퍼시라는 표현이 있어요. 스포츠스럽다. 스포츠스럽게 또 그렇구나. 이런 좀 안 좋은 표현인데요. 이것에 대한 질문도 있었습니다. 콘테 감독은 단호하게 얘기했습니다. 이걸 끊어내고자 합니다. 우리는 일요일에 이런 면에서 발전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들 잊지 않았습니다. 지난번 맨체스터 시티의 경기를 기억해요. 그들은 퀸즈 파크 레인저스에 지고 있었죠. 잉글랜드의 경기는 쉽지 않아요. 저는 맨시티가 FA컵에서 위건에 패배한 것도 기억합니다. 축구는 아름다워요. 이런 이유들 때문에요. 0대0으로 시작합니다. 적절한 집중력을 갖지 못하면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경기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고 아주 잘 준비했고 모두가 엄청나게 준비하고 있어요. 이 상황이 쉽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아닐 겁니다. 그런 생각을 선수들에게 전하지도 않았습니다.
축구는 예측 불가능하기에 아름다운 겁니다. 100% 집중하지 않으면 패배할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잉글랜드에서는요. 에버튼과 크리스탈 팰리스의 경기는 대단했습니다. 2대0에서 뒤집혔죠.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면에서 정신적으로 강하게 무장하기 위해 훈련했습니다. 방심이 가장 큰 적이다. 그리고 축구 경기의 아름다움. 앞선 인터뷰에서도 얘기했지만 축구는 아름답다. 왜 아름답냐? 누가 이길지 정해지지 않았다. 어떤 일인지 벌일 수 있다. 토끼와 거북이의 일을 생각하시는 것처럼 조금만 방심하면 그 팀들도 저력이 있고 이길 수 있다. 특히 잉글랜드에서는 중하위권 팀도 그런 저력들을 갖고 있다. 에버튼과 팰리스의 경기, 직전 경기를 말씀드렸듯이 집중력이 떨어진 순간 2대0으로 이기던 팀이 3대2로 뒤집혀서 졌고요. 더 간절한 팀이 이겼고요. 또 맨시티가 이제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차지할 때 결국 뒤집었지만 마지막 경기에서 자력으로 쉽게 이길 수 있는 상황에서도 사실은 뭐 어렵게 뒤집기를 했었고 또 FA컵에서도 우승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기도 했었고 이런 부분들은 조금의 방심이 있었던 거 아니냐. 그런 방심들이 어렵게 만드는 것이고 우리는 그렇지 않기 위해서 그걸 준비했다. 노리치전 쉽게 생각하지 말아라. 강하게 제대로 준비해야 된다. 이것들을 강조했다라고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강등된 노리치시티는 어떨까? 노리치시티에 대해서 그들이 어떤 경기를 할지에 대해서 질문이 나왔는데요. 콘테 감독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노리치 선수들이 정말 좋은 경기를 하기 위해 노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올 시즌이 프리미어리그에서의 마지막 경기잖아요. 선수들 모두 좋은 경기를 하길 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이 우리를 힘들게 할 겁니다. 지난 경기에서 이런 이유를 바탕으로 컨퍼런스 리그 참가를 노리던 울버햄프턴과 1대1로 비겼죠. 노리치도 그들만의 경기를 할 겁니다. 우리 모두 이걸 알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경기를 해야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아주 중요하고 우리는 해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노리치가 대충 경기하지 않을 것이다. 승리를 선물받을 수가 없다. 실제로 울버햄튼은 지난 37라운드에 이겨야만 컨퍼런스 리그 진출 경쟁을 이어갈 수 있었는데 비기고 말았어요. 홈에서 노리치는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가 없었지만 사력을 다했죠. 노리치 선수들은 이제는 다음 시즌엔 챔피언십으로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이 프리미어리그에서의 마지막 경기까지 내 능력을 뭔가 보여주고 싶다. 이적을 원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 프리미어리그에서 뛰는 이 맞은 순간을 즐기고 또 뭔가를 이제 경험하고 싶고 이루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결코 대충 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상대가 우리보다 약할 수는 있어도 우리가 방심한다면 우리가 노력하지 않는다면 못 이길 수 있다. 비기기만 해도 되겠지만 질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콘테 감독은 자신이 부임한 이후 선수들의 정신력이 아주 강해졌다. 무엇보다 토트넘이 지금까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정신적으로 강해졌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정신력이 강해질 수 있었느냐라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콘테 감독이 상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부임하고부터 지금 시즌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선수들이 정신적으로 아주 발전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부임한 첫 경기 비테세전을 잊지 않습니다. 우리는 2대0으로 이기고 있다가 한 명이 퇴장을 당했고 10명으로 뛰면서 3대2로 이겼죠. 그때 저는 속으로 미치고 싶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를 잊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은 팀의 불안정성을 보여줍니다. 저는 그런 불안정한 팀을 좋아하지 않아요. 이기고 질 수 있지만 지더라도 강해야 하고 경기 내내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첫 경기는 감정적이었죠. 하지만 긍정적이기보단 부정적인 감정이었어요. 그 뒤로 우리는 많은 훈련을 했고 많은 단계를 거쳤습니다. 번리전처럼 나쁜 단계도 있었죠. 맨체스터 시티를 이기고 나서 번리에 0대1로 졌어요. 하지만 저는 이게 선수들과 함께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저는 우리 팀이 여러 면에서 발전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가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목표로 싸울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의 순위는 더 낮았을 것입니다. 정신적으로 강해졌기 때문에 극복했기 때문에 그리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고 그것들을 잘 대처했기 때문에 강해진 것이다. 시련 없이 성장할 수 없는 것이죠. 물론 그 시련의 순간들마다 실망도 하고 아쉽기도 했지만 결국 그걸 이겨낸 선수들 정신적으로 강해졌다고 얘기한 겁니다. 여기에 추가로 이제 위장병 콘테 감독은 없었냐 배탈 안 났냐 물어봤는데요. 스태프 중에 한 명만 이 증상을 겪었고 그 스태프도 하루 이틀만 쉬면 괜찮아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료진들이 조금 안 좋은 스태프들이랑 선수들을 보살피고 있고 비타민도 처방이 됐다. 이런 문제가 있긴 했지만 문제될 거 없다라고 했고요. 준비가 됐고 싸울 수 있고 일요일에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번리 원정 패배 이번 홈 경기는 이겼지만 콘테 감독이 정말 공개적으로 너무나 강하게 좀 실망감을 표하고 그만두겠다는 의지까지 표했던 그때 이후 뭐가 달라졌느냐 추가 질문이 나왔어요. 아까 그 정신력과 언급된 부분인데요.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시즌 중에 긍정적인 순간, 부정적인 순간 등 여러 순간이 있죠. 하지만 항상 이런 순간에 적절한 열쇠를 갖고 적절한 방식을 시도해야 합니다. 번리전 이후에 저는 꽤 화가 났어요. 하지만 경기력만이 아니었습니다. 경기력 자체가 아주 나쁜 건 아니었어요. 맨시티를 상대로 이기고 나서 자신감이 높았고 중요한 경쟁에 나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맨시티전 이후에 안 좋은 반응이 나왔고 그래서 저는 아주 실망했습니다. 그때 제가 이 선수들과 올바른 방식으로 계속 일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저는 스스로 그리고 선수들이 좀 더 압박감을 갖고 중위권에서 자꾸 기복을 보이는 팀이 되지 않도록 압박했습니다. 이런 오르내림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아요.
저는 이 경기 이후 우리가 좋은 반응을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뒤에는 우리가 졌어도 그렇게 나쁜 패배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번리 원정 이후에 그런 과감한 인터뷰가 선수들을 깨웠고 압박했고 선수들을 더 열심히 하게 치열하게 방심하지 않게 만들었다. 맨시티를 이기고 나서 들뜬 마음이 번리전의 패배로 이어진 것이다. 경기력도 안 좋긴 했지만 경기력 자체가 아주 엉망이었다기보다는 경기를 준비하는 태도와 경기에 임하는 자세가 문제였다. 그것을 지적한 것이고요. 그래서 그때 이후 왜 잘 됐냐 구체적인 질문이 또 나왔는데 여기서 콘테 감독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경기 중 모든 상황에서 그리고 정신적인 면에서 더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또 다른 수준으로 도약한 중요한 순간이었죠. 또한 나의 선수들이 스스로 발전하기 위해 저에게 더 많은 질문을 해오기 시작했어요. 스스로에게 더 많은 걸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그 패배와 기자회견 이후에 시즌 마지막 시기에 이런 일들이 있었죠. 저는 기자회견에서 핑계를 대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경기에서 선수 탓을 좀 했었죠. 그 선수 탓을 공개적으로 했고 나도 못 해내겠다. 나도 이 선수들로는 목표 못 이룰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솔직히 핑계 댄 건데요. 핑계를 댄다기보다는 선수들을 질타한 겁니다. 선수들을 깨운 겁니다. 그 이후에는 선수들이 콘테 감독이 떠날까봐 걱정했는지 어떤 문제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찾아왔다고 해요. 콘테 감독 찾아와서 감독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이런 게 아쉬운데 이런 것들을 잘하고 싶은데 어떻게 바뀌어야 되겠습니까? 스스로 느끼고 스스로 먼저 개선하려고 하고 자가 발전하기 위한 자가 동기부여가 됐다라는 거. 그게 토트넘을 바꾸기 시작했다. 결국 그 번리전이 쓰라린 패배였고 뼈아픈 패배였지만 본인이 정말 과감하게 그 행동함으로 인해서 팀의 정신을 강화하게 만들었다.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토트넘이 노리치 시티를 상대로 방심하고 자만해서 경기해서 번리 원정처럼 일을 그르치지 않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 위장병 얘기가 나온 이유, 몇몇 선수들이 아프다는 얘기가 나온 이유, 배당률에 조금 변동이 있었어요. 유럽 주요 이제 18개 스포츠 베팅 업체의 노리치 토트넘전 평균 배당률을 보면 홈팀 노리치의 승리가 11.72배에서 11.13배로 낮아졌고요. 무승부는 6.51배에서 6.35배로 낮아졌습니다. 즉 노리치 승리나 무승부에 거는 베팅하는 이들이 좀 늘어났다는 것이고 토트넘 승리 베팅은 1.23배에서 1.25배로 소폭 올라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배당률이 의미하는 것은 토트넘의 압승이고 무승부조차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는 것이죠. 과연 토트넘이 이 예상대로 노리치티와의 경기에서 자력으로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확보하며 다음 시즌 별들의 전쟁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손흥민 선수가 페널티킥을 안 차고도 충분히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차지할 수 있을지, 한준TV에서 토트넘과 노리치의 경기 이후 이 영상들 놓치시지 않도록 새로운 한준TV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